네, 뉴스의 이슈앤피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용인대 중국학과의 박승찬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에 중국 알리바바 그룹에서 네. 1688닷컴이라는 이 사이트에서 한국 시장의 전문가를 채용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 소식을 다룬 기사를 보니까 제목에요. 더 센 놈이 온다. 더 큰 놈이 온다. 이렇게 기사 제목이 붙었더라고요. 벌써부터 지금 긴장이 되는 상황인데 1688닷컴 아직까지 뭐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그 앵커님 1688이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1688년인가요? 네, 그하고 별로 관계가 없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1688이라는 것도 지금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 설명을 네. 이게 왜 1688이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1688이라는 게 그러니까 중국어의 이제 의미를 따서 이제 그대로 이야기하면 이루 파파인데 그 말의 의미 뭐냐면 대박 나라, 돈 많이 벌어라 예. 라는 숫자에 부여한 그러니까 중국어 발음을 가지고 만드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688 하면 중국인이 대부분은 아, 돈 많이 벌어라, 네. 대박 나라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름부터가 무섭네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시장 처음 들으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예. 1688 하면 돈 많이 벌어라 이제 그런 뜻이고 더 센 놈이 온다. 그렇죠. 더 센 놈이 오죠. 원래 여러분 알리도요. 2010년도에 이제 그 B2B 지금 우리가 봐는 1688닷컴이랑 알리익스프레스가 원래 한 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도에 알리익스프레스가 별도로 B2C만 하는 걸로 나왔고 예.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1688닷컴은 그러니까 B2B 도매, 글로벌 도매 사이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B2C는 소매고요. 그렇죠. B2B는 예. 도매를 알리익스프레스는 이야기하는 소매, 거죠. 직접 소비자한테 가는 거고 이거는 이제 도매로 하는 거죠. 그게 예. 이제 한 개가 아니라 뭐 다 적으면 5개. 지금 1688닷컴 같은 경우는 의류 패션 같은 경우는 최소 5개 이상은 주문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더 많이 뭐 5개가 50개, 뭐 100개 이런 식으로 하는 도매 사이트다. 이게 인원 쇼핑 플랫폼인데 그게 이제 1억 개가 넘는 그러니까 뭐 하루에 거래되는 게 어마어마하다거든요. 1억 개가 넘는단 말도 있고. 예. 야, 이게 지금 작년에 어느 정도 거래가 됐냐라고 봤을 때 우리 원화로 한 155조 155조요. 원. 예. 이 플랫폼을 통해서 거래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지금 친구가 오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만약에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이제 알리익스프레스가 지금 이제 B2C가 들어오고 이제 B2B까지 들어오니까 야 이런 한국에 있는 산업의 생태계가 또 다른 이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매체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알리와 테무 소매에 이어서 이제는 1688인 도매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오겠다라는 건데 이렇게 1688닷컴이 한국의 도매 시장까지 공략을 하게 되면 우리 중소기업들이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기엔 중소기업 입장에서 중국까지 판로가 개척이 되는 거니까 혹시 좋은 거 아닌가? 이런 또 반문도 좋은 생기거든요. 지적이십니다. 예. 그렇게 양쪽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지금 중국 그 무역 거래를 하시는 분 같은 1688닷컴을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예. 물건을 많이 거기서 통해서 도매를 구입을 해서 그 도매를 구입한 걸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G마켓, 네이버, 11번가 이런 데도 하물며 쿠팡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다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 단계를 빼고 지금 바로 들어오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한국어 서비스를 한다라는 거죠. 네네. 한국어 웹 서비스 한다. 그전에는 그냥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중국어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영어나 뭘 들어가서 그걸 했는데 이제 훨씬 더 접근성이 좋게 한국어 그렇죠.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마찬가지 알리익스프레스가 하는 네. 것처럼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것 때문에 영향이 크죠. 그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야 알리가 왜 이렇게 지금 168닷컴까지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냐. 그 의미가 뭐냐라고 그러니까요. 일단 봤을 때 일단 첫 번째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일단 중국 내수가 안 좋습니다. 중국에 우리 원화로 한 40억 정도 매출 일으키는 제조 공장이 한 몇 개 정도 되냐면요. 한 300만 개 정도 됩니다. 300만 개요. 네, 예. 공장이. 네. 그럼 한 40억이 안 되는 좀 밑에까지 더 합치면 한 670만 개 넘어갑니다. 근데 거기도 안 들어가는 하면 1000만 개가 넘는. 근데 그게 지금 수출이 잘 안 되고 코로나로 이렇게 되니까 이걸 지금 풀어내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정부도 지금 수출해라 하는 식으로 지금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결국 한국 시장이 볼륨이 크다라는 거죠. 예, 예. 가깝기 때문에 많이 수입해 간다. 많이 수입해 갖고 이게 알리익스프레스도 봤지만 이 1688닷컴까지 들어가면 그 영향은
요 버전에서 더 커질 것이다. 자, 이렇게 속내가 있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기업들한테는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이제 직접적인 효과, 이제 중국산이 우리나라 제품을 대체하는 부분에서 부정적인 있지만 역으로 우리가 수출한다 했을 때 더 접근성이 좋고 이게 168 닷컴이 이게 한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200개 나라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어떻게 관점이 접근하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죠. 어쨌든 자국 시장, 우리나라 시장 입장에서는 뭐 일단은 부정적인 영향이 더 커 보이긴 합니다. 네. 혹시 도매가 아니라 소매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게 이제 보통은 이게 도매를 가서 이제 소매로 판매가 네.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판매는 소매로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우리가 수입하는 사람이 도매로 가져오더라도 결국 소매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기존에 아까 쿠팡, 네이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지금 그걸 하고 계신 분들이 많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여러 제품들이 이미 중국산이고 이미 지금 1688도 가지고 왔는데 그걸 들어오기 때문에 소매로 가는 영향력은 바로 직격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는 것들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시커머스 돌풍이 계속해서 커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려했는데 최근에 그 한 분석 서비스에 보니까요. 알리와 테무의 지난달에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감소를 했고요. 매출도 지금 2개월 연속 지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뭔지도 궁금하고 이대로 가다가는 머지않아서 시커머스의 돌풍도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 깊은 소식 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왜 그럼 감소세가 줄었나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매체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언론, 유해 물질, 안전성 검사 계속 안 좋게 나오는 것들이 있죠. 일단 첫 번째 가장 소비자들한테 네. 직간접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우리 국내 이커머스도 계속 이제 경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 이제 다양한 할인 행사를 많이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 테무나 알리에 대해서 월간 활동자 수가 액티브 유저가 좀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1위가 쿠팡, 2위가 알리고 3위가 이제 원래 이제 테무였는데 5월 달에 다시 11번가가 테무를 제치고 3위로 네. 올랐어요. 근데 한 2만 명 정도 차이예요. 여전히 강하게 나타났다. 근데 이게 지금 돌풍이 사라질 것이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십니다. 야, 이거 한때 유행으로 끝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볼 때 그럴 가능성이 낮다. 그 이유는 세 가지로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고물가 인플레이션 시대에 뭐 우리가 중산층, 그다음에 뭐 저소득층, 그다음 청소년층이 우리가 알리 중독, 테무 중독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지금 쉽지 않아 보인다. 계속 연기. 조사 내용을 좀 보면요, 청소년들 조사를 해봤을 때 한 뭐 괜찮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혹은 매우 만족하다 하실 그 비중이 한 45%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꾸 이제 한국에서 있는 소비자의 수요나 자꾸 이제 매체 이제 이런 거에 뭐 부정적인 보도에 따라서 이 플랫폼들도 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진화하면서 이제 뭐 빅데이터나 AI를 가지고 뭐 뭐 모조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꾸 퇴출시키고 있고요. 지난 올해 1분기에도 지금 한 183만 개 정도 유저 상품을 알리가 퇴출시켰습니다. 이렇게 지금 자기들도 적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한국 시장에서. 그러니까 빨리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살아남기 위해서. 세 번째가 이 한국 제품 비중을 넓히고 있어요. 하물며 삼성전자도 정품을 지금 알리에서 팝니다. 지금 한국관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웬만한 브랜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제품을 사더라도 다른 데보다 여기가 싸니까 여기를 먼저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락킹을 시키는 겁니다.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전략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뭐 그냥 사라질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은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거다. 네.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봅니다. 애초에 우리가 사실 시커머스 제품들이 퀄리티가 안 좋다, 질에 대해서 문제성을 많이 삼았었잖아요. 이런 세 가지 전략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낮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제품들이 품질로 좀 이겨볼 가능성도 낮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생태계 변화, 지금 1688.com까지 들어오는 상태, 그다음에 곧 지금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는 지금 뭐 우리가 틱톡샵까지, 알리, 테무, 시윈, 틱톡샵까지 진짜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산업의 생태계, 유통의 생태계에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전환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대로 이런 파도가 지금 밀려오고 있고 안 나갈 것 같으면 그럼 우리가 이거 생존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말씀하셨듯이 품질도 품질이지만 결국은 중국산인의 생태계, 아까 1688.com도 말씀을
싶지만 이런 중국의 이런 제조 이런 생태계와 연관을 시켜가지고 우리의 브랜드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 예. 우리의 브랜드를 통해서 이게 한국산이라는 것을 알리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틱톡 샵들이 들어오면 이 플랫폼을 통해서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미리 준비하신 기업들은 지금 빠르게 벌써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밀려오기 때문에 말씀하셨다 브랜드화 시켜야 될 것 같고요.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나갈 수 있는지를 매우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정부가 이런 부분에서는 역할을 네. 가이드라인을 잘 정해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K유통을 노리는 1688닷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용인대 중국학과의 박승찬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